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방송된 MBC 백분 토론에서는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대형 LED 사이니지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지털 패션 위크를 빛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탈리아 두오모 대성당 외벽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스마트 LED 사이니지에 지난 14일부터 개최된 밀라노 패션위크의 러너웨이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시기에도 창조적인 영감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희망을 전파하려는 주최 측의 취지에 공감하며 스마트 LED 사이니지를 지원했다며 거리에서 최신 패션쇼를 즐길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전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개동 현대빌딩에서 현대로보틱스와 건설 로보틱스 분야 연구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현대건설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에서 사용되던 로보틱스 기술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건설 현장용 로봇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로보틱스도 현대건설과 함께 건설 분야를 신시장으로 공략한다는 보관입니다. 박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대로보틱스와 협력해 건설 현장에 제조업과 같은 자동 생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건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고급 대형버스 그랜버드의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의 1호차 전달식을 갖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아차가 약 13년 만에 선보인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의 전면부는 차량 상단의 마커 램프와 하단의 헤드램프가 수직 구조 형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차체와 안면 유리 사이의 V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웅장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랜버드만의 독특한 디자인 정체성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차량 전반에 공기 역학적인 에어로다이내믹 외장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실내는 운전자 직관성을 최적화해 버튼을 재배치하고 세련된 메탈과 우드 소재의 가니쉬, 아날로그 시계 등을 적용했습니다. 롯데지주 노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롯데지주는 17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 월드타워에서 롯데지주 노사협력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서 회사는 임금제도와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복지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선해 직원과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임금을 동결하고 일부 복지제도의 한시적 중단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KT가 매드포갈릭 등을 운영하는 MFG 코리아와 외식 플랫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와 MFG 코리아는 외식업 통합 플랫폼 기반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마케팅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사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외식업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 240만 가정의 기가진이와 전국 매드포갈릭 매장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KT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등 K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 스마일게이트 바르셀로나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일게이트가 해외 게임 개발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르셀로나 법인은 올해 출시될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플랫폼으로 삼을 오픈월드 장르 게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게임사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콘솔 게임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 현지 법인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위드림이 지난 16일 열린 2020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위드림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업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위드림 이정열 대표이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커리어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아모레퍼시픽은 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장애인 관련 사회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8년 스위스 유학 기간 중 본인 명의로 1,2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국내 여러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기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모두 본인 명의로 직접 기부금을 냈다며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에 오기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